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정리사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은 크게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수동 결산 하시게 되면은 소, 선, 미, 외평, 유평, 미결산, 선납세금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소는요, 소모 품비 정리하신다고 보셔야 되겠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해서 손익에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외화평가, 외평은 외화평가 하셔야 되겠고요. 유평은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도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 미결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겠죠. 선납세금 있을 수 있겠고요. 부가세 정리도 좀 하셔야 되겠고, 장기 차입금 중에서 일부 뭘로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동성 부채. 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단기 차입금 있죠? 우리 단기 차입금 그 통장, 보통예금 통장 마이너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 정리도 좀 하셔야 되겠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 가운데서도 상급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보시다시피 큼직큼직한 거요. 상품 매출 원가 구하셔야 되겠고, 대손, 감가, 퇴직급여, 그리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이니까 법인세 등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결산에서 1번에 지금 성급분 계상하다라고 나왔어요. 보험료. 즉 수동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수동결산 한 2문제, 자동결산 한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험료 성급분을 계상하다라고 나왔으니까요. 자, 이 부분 조금 정리를 조금 더 하고 가볼까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거를 우리는 손익의 정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선급과 자, 미수는 뭘로 보셔야 됩니까? 자산이죠. 그렇게 하고 선수와 미지급은 뭘로 보셔야 되고요? 부채로 보셔야 된다. 부채로 보셔야 된다.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결산 때는 수익으로 묶어주자. 그렇게 하고 선급 이런 부분들은 비용으로 묶어준다. 미지급도 이렇게 비용으로 묶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 뒤에 비용 붙었다 그래서 이거 성급 비용 자산입니까? 비용입니까? 다시 물어봤을 때 비용이요 이러면은 띵 하고 틀린다. 자, 어디까지나 성급과 미수는 뭐다?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뭐다? 부채. 이렇게 가셔야 되죠. 선자 붙은 애들은 자, 과거부터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연이라고 부르죠. 회계상에서. 미자는 예상 혹은 발생이라고 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 전산 회계 FAT 그 결산 부분에서 자세하게 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12월 31일자에 자, 보험료 성급분을 계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그렇죠. 합계잔액시산표를 일단 가시죠.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자, 회계관리 쪽에서요. 회계관리 쪽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 봤을 때 일반 전표, 장부관리도 있고요. 장부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관리 쪽도 있고, 그래서 결산관리 쪽에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가시죠. 자, 가셔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계잔액시산표를 싹 건히 보시게 되면은 시험 삼아서 작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도 잘 보셔야 될 것이 보험료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보험료. 그래서 쭉 보시면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가 보일 건데, 자, 요거를 2번 톡톡 찍어 주셔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 계정별 원장을 열어주시면요. 현재 4월 1일자, 자, 2020년도 4월 1일자, 자, 보험료 해갖고서는 300만원.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 것까지 1년 거 보험료 지금 이렇게 납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가서 보니까는 4월 1일자에 차변의 보험료 3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해서 300만원 처리했다고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일반 전표에서. 자, 여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2번 톡
톡 찍으시면은 300만원 4월 1일날 보험료 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보시다시피 2020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0년도 거는요 12월까지 해가지고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자, 4, 10, 2 해서 계속 손가락 펴갖고 쉬어도 되고요. 자, 내년도 거가 2021년도 거가 1월부터 3월까지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년도 거는 3개월 거가 된다면 여기는 몇 개월이다? 그렇죠. 9개월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고로 이 300만 원을 나누기 12달을 또 한번 해보셔야겠지요. 300만 원을 자, 나누기 12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나누기 300만 원 나누기 12달 자, 하셔가지고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럼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시면 네, 25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25만 원씩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고로 요 25만 원 지금 현재 몇 개월, 즉 9개월. 9개월치가 올해 거라는 거예요. 곱하기 9개월 딱 하셔서 200 여기가 지금 225만 원만 올해 거고 225만 원만 올해 거고 자, 나머지 얼마? 75만 원. 그렇죠. 그 75만 원은 올해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벌써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 부분에 이렇게 9개월치는 225만 원이고 나머지 3개월 부분에 대해서 자, 25만 원 곱하기 3개월 하셔가지고 이 75만 원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된다? 선급 비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급 비용이. 자, 그러면 이 부분 분개를 이제 하셔야 되겠잖아요. 자,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이잖아요. 자, 여기 있던 보험료, 여기 있던 이 보험료 300만 원을 지금 얼마가 되도록 225만 원만 올해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머지 7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 빼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빼신다? 대변 쪽으로 보험료 75만 원 빼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뭔데? 자,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자, 무슨 공식이다? 자, 보시면은 상단 이쪽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 문제예요. 방금 이게 뭔데? 보험료니까 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하고 수익 중에서 우리는 뭘 써주셔야 된다. 여기다가 그렇죠. 바로 선급 비용을 여기다가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선급 비용, 즉 내년도 보험료 75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결산이 된다. 그래서 결산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결산은 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은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거죠. 근데 앞에 세 글자를 더 붙여주세요. 바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뭘 입력을 하신다? 이 선급비용 이 부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로 오셔가지고 자, 재무회계 일반 전표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 자, 차변 쪽에다가 쓰시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 결차결대가 안 먹으니까 3번 해갖고서는 선급비용 해서 선급비용 금액이 얼마다? 75만 원이다. 그렇게 하고 대변 쪽으로 해서 보험료 821만 보험료 해서 75만 원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사용액을 구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모품 사용액이 3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소모품에 대해서 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구입 시에 소모품 B로 처리를 하셨는지, 그 소모품 B로 했는지,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입 시 소모품 B 했다는 얘기를 비용 처리했는지, 혹은 우리 구입 시에 무슨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입 시에 소모품 B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때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됐겠잖아요.
그럼 결산시에는 반대로, 자, 반대로 공식, 제1공식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변에 소모품 B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게 자산 처리였으면은 차변에 소모품이었으니까요. 대변 쪽에는 자, 결산시라고 써드릴게요. 자, 결산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대변 쪽으로 소모품을 빼주셔야 되겠고 차변에는 소모품 B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어렵습니까? 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소모품 B로 처리한 회사인지 소모품으로 처리한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시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십시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시고 자, 12월 31일자 확인하신 다음에 보세요. 소모품인지 당좌자산 쪽에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없지 않아요? 소모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소모품 B가 보인다는 얘기는 자, 우리 회사는 무슨 처리를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를 했구나, 비용 처리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뭘 통해서? 이렇게 소모품 B로 처리를 했으므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입시 소모품 B였기 때문에 오늘은 바야흐로 뭐 하는 날이다?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이면은 대변에 소모품 B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차변에는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얼마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는 소모품 사용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여기가 얼마예요? 31만 4천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한 게 지금 얼마라 소리예요? 저 30만 원만 사용했다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14,000원은 지금 썼다 안 썼다? 안 쓴 거예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천천히. 자, 구입 시에 비용 처리를 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를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계 잔액시산표에 오셔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년 기간 중에 쭉 올려가지고 당좌자산에 소모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다면 우리 회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소모품 B로 처리를 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뭐 한 회사다? 그렇지요.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소모품 B를 빼주시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고 쓰신다. 자,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됐으니 소모품을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소모품은 결국 미사용 금액을 쓰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 연도에 소모품 B, 즉 다 비용으로 잡은 게 다 썼다고 본 게 31만 4천 원인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모품 사용액이 30만 원만 사용을 했다고 돼 있으면 안 쓴 미사용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14,000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자,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자, 분기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 소모품 14,000원 그룹하고 대변 쪽에 소모품 B 14,000원 빼셔서 저기 31만 4천원에서 14,000원 빼버리셔야 여기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 되고 정확한 당기순이익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반전표 오시겠습니다. 일반전표 오셔서 여기다가 또 차변에다가 소모 해서 소모품 176번 거 써주시고 14,000원 쓰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다가 830번 소모품 B 쓰시고요. 소모품 B 쓰셔가지고 14,000원까지 하셔서 2번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가. 이 감가부터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분계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지요. 이 감가라는 것은 가치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가치 감소로 보시면 되겠고,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그리고 B는 비용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감소로 없어지는 비용을 자 12월 31일 날 잡아줘라 이 얘기예요. 자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비용을 안 잡으면 뭘 잡겠습니까? 자 그로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자 여기 지금 어디로 가시면 영업물류 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잠시 회계관리 쪽이었죠.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관리라고 하셔가지고 이 고정자산 등록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우리 지난번에 비품 샀다고 등록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공기청정기 등록하고 오셨는데 반드시 입력하시고 나면 이 저장이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저장을 안 하시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놔두시고요. 입력했는데요 이러시면은 결산하실 때 이 금액 37,580원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미상각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라는 게 있어서 자 들어가 보시면요. 아직 상각, 미상각이니까요. 여기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보셔야 되느냐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요번 연도 자, 요번 연도 상각하는 금액이 얼마냐? 단기 상각비 금액이 자, 단기 상각비 금액이죠. 500만 원 건물, 차는 210만 5,584. 그리고 비품 두 개는 91만 6,311이 되겠는데 요거 굳이 우리가 메모하지 않으셔도 여기 자, 어디로 들어가신다? 결산 파트 부분이지요. 그래서 결산 관리 쪽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를 딱 때려주시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찍으시면은 방금 보셨던 금액들이 여기에 지금 결산 적용 감가상각비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결산 반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눌러주시게 되면 딱 눌러주시게 되면 알아서 자 가볼까요? 알아서 이 부분에 이 건물 차량 운반구 이 부분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반영이. 그래서 감가상각 부분에서 자 결산 반영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조회를 하시겠습니까? 자, 왜 안 보입니까? 여기죠, 여기. 자, 잘못 갔어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보시면 경비는 경비인데 여기가 공장 쪽 경비고 우리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에요. 감가상각비. 자, 요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 쪽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되게 편하죠. 근다고 해서 끝났냐? 안 끝났어요. 지금 전표 추가를 눌러줌으로써 전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 대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 다음 거 4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충당금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자, 대손상각이라고 그래갖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손상각 부분에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알아서 외상매출금의 현재 잔액이 얼마 있으며 보시다시피 184250 지금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184250 빵빵빵 있고요. 자, 그 금액에 대해서 충당금 잔액까지도 친절하게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도 보시다시피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 반영만 눌러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지만 자, 원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외상 매출금이 이만큼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금액의 몇 퍼센트? 1%. 자, 1%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공을 몇 개를 그렇죠. 2개를 지워주시게 되면 자, 2개를 지워주시게 되면 현재 여기가 184 2500 해서 공 2개 지금 지워가지고 이만큼 184만 2,500원을 충당을 해놓겠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외상 매출금, 자, 2020년도에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요만큼 받을 금액인데, 요거 내년도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여러 사유가 있겠죠. 자, 부도가 났어요. 파산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사망했어요. 등등 해서 못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자, 대손 충당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못 받을 것에 대해서 충당금. 그것도 1%만 못 받는 게 아니라 2%, 3%, 4%도 못 받을 수 있지만, 자, 국가에서는 한없이 비용을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세금을 조금 내게 되기 때문에 이걸 1%만 비용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 자, 허락받은 이 대손율 부분 1%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고,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액이 지금 얼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58만 4,100원이 이미 충당금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얼마만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죠, 125만 8,400원만, 자, 이만큼만 뭐 하시면, 보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결산 반영을 지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과, 자, 받을 어음이 이 부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위해서 한번 가서 합계전액 시산표를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쭉 올리셔가지고, 요 쭉 올리셔가지고 외상 매출금 금액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 184250 빵빵빵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184250 빵빵빵, 바로 이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지요. 여기 지금 현재 충당금 잔액은 184100이 있었던 것이고요. 고로 이만큼만 보충하시게 되면 이 금액이 서로 다 건 이 금액 1%가, 자, 분계가 이제 전표 추가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여기 받으러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됐잖아요. 아직 전표 추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5번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이번에 5번에 보시면은 5번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하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거는 감가나 대손이나 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자, 금액을 계산하기 너무 쉽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기말상품 재고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도 보여주는 게 없어서, 자,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물류가 보이시죠? 영업물류. 자, 그 중에서도 재고 생산 관리입니다. 재고 생산 관리. 자, 영업물류 쪽에서 재고 생산 관리 잘 찾아오셨나요? 영업물류, 자, 모듈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재고 생산 관리, 자, 부분에서도 밑에 보시면 재고 수불부 관리가 되겠어요. 재고 수불부 관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되겠지요. 자, 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재고 수불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 수불부로 들어오셔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재고 수불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전체, 자, 찍어가지고, 자, 맨 하단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재고 금액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 나가기 때문에, 자, 대부분 회사가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60750, 이 금액이야말로 현재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금액을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메모를. 그래서 60750 메모를 하셔가지고, 자, 어디로 간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60750 더하기 빵 하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자, 뭐 눌러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표 추가. 자, 이걸 눌러줌으로써, 전표 추가를 눌러줌으로써 자동으로 분계가 됐고요. 가보셔야 되죠. 자, 가서 확인합시다.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자, 새로 항상 고치실 때는 이렇게 새로 고침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자, 이런 수동 분계 보시면 위 두 개는 수동이었죠. 자, 밑에 요 부분들은 바로 자동으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분계 확인하고 갈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 평소에 상품 매출 원가 계산 안 하고 지금 해서 하냔 말입니까?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입 시에 뭐라고 분계를 했었어요? 구입 시 분계하실 때 항상 차변에 상품 분계를 하셨잖아요.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서 지금 현재 결산 시에 요거 결산 시 먼저 하기보다도 자, 매출 판매했을 때 판매 시에 뭐라고 분계를 했다? 대변 쪽에 상품 이렇게 분계를 했으면은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하실 필요가 없었죠. 자, 무슨 말이냐? 저기 상품을 우리가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 놓고 고객님 지금 구입하신 물건이 1,000원이고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상품 매출 이익을 200원 붙여서 자, 우리 고객님께 지금 현재 자, 1,200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시간도 없죠. 시간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자리에서 원가 빼고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기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다가 상품 매출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고로 자, 이 매출원가 계산을 오늘 바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자,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것이고 대변 쪽에는 그동안에 이 상품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이 지금 내 장부는 쌓여 있지 않습니까? 창고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방금 재고 수불부에 가셔서 확인한 것처럼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 장부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저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합계전익수산표 가셔갖고 보시게 되면은 내 거 상품 재고자산 상품 금액을 보시면 427 750 빵빵빵 재고수불부 427 750 빵빵빵 있고 금액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변 쪽으로 상품을 자 지금 빼주셔야 되는데 그 뺀 분계가 바로 금방 보셨던 이 분계라는 거예요. 지금 매출 원가가 367 빵빵빵 빵빵빵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하자. 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금액 넣고 전표 추가만 하면 알아서 분계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시면 나중에 뭐 할 때 급수가 올라가시면은 전혀 이해 못하고요. 이제 외워가지고 그냥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냥 착착착 눌러주시기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게 된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전표에 잘 반영이 됐고요. 감가상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분계가 자, 어떻게 돼 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해서 비용 잡았습니다. 그렇고 그 대상이 누구냐? 자, 건물이면 건물 코드가 202지요. 그래서 203번으로 감상루. 그렇고 차가요. 20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관계 코드 209번으로 해서 209번 감상루, 감가상각 누계. 차 것도 잡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 212니까 213번 걸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가 잡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용을 잡음으로써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비용 잡아라 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잡아서 이익을 조금 줄여가지고 줄인다는 표현이 탈세가 아니고 여기서는 절세예요. 이 부분은 허락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잡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충당금 분계. 충당금 분계도 대손 상각비 그렇죠? 그렇고 또 여기는 대손 충당금 해서 대손 충당금 잡았는데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니까 109번 그리고 받으러 온 거 있지요? 받으러 온 거는 110번이니까 111번 거 대손 충당금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시고 또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어딥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주셔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 잘 가다가
자, 손익계산서 안 가갖고 마무리 안 하시고 좀 찝찝하게 끝나시면 안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오셔서 당기순이익 확인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당기순이익. 자, 오셔가지고 결산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매출해서 자, 11억 4,800 그리고 원가 3억 6,700 해가지고서 이익이 났어요. 7억 8,100. 그 중에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장사에서 번 돈이 5억 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영업이익이죠. 이 회사가 지금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즉 계속해서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구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늘었죠. 고로 늘었다는 얘기는 뭣도 늘었다? 매출도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 있게 이 재무 제표들을 보셔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쓰는 회계가 아닌 읽는 회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셔야 되겠다. 자, 나머지 부분까지 보셔서 어쨌건 저쨌건 당기순이익이 지금 5억 5,400 약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군데 가셔야 되잖아요. 자, 어디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오셔가지고서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오셔서 자, 이렇게 지난번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 그리고 금방 당기순이익 확인된 금액 있죠? 이 두 가지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요 6억 4천 정도가 지금 이렇게 미처분 해갖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렇게 처분합시다 라고 결의하지는 못해요. 고로 요 내용에 대해서 금방 보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함으로써 자, 이에 한번 눌러가지고 자, 잉여금 대체 전표가 발생되면서요. 자,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상단에 돋보기 자, 눌러서 자,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끝난다는 거죠.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분기했다? 수동결산. 무슨 분기했다? 자동결산. 그리고 무슨 분기했어요? 자동 중에서도 다 하시고 나서 손익계산서. 그런 다음에 어디 갔다? 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자, 오셨고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자동결산에서 전표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전표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결산을 잘 못하시게 되면요 합격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결산하실 때 답안하고 금액이 한 채 오차가 없어야지 조금이라도 다르게 됐을 때는 여지없이 자,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